근데 자꾸 이게 분수함수랑 섞는단 말이지. 무리함수만 단독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 단독으로 나온 문제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섞어도 뭐 못 풀만하진 않고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고 어떤 그래프가 움직이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죠. 그럼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옮기면 되는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 습관을 좀 들이세요. 왜냐면 이 아이의 기본 그래프는 얘잖아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드는 거니까 얘를 x축방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y축방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얘가 x축방으로 평행이동이 변동되면서 움직이는 거라서 무리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움직임을 갖는구나를 해석을 했으면 확정적인 거 먼저 그리는 거예요. 확정인 게 지금 누구냐면 이건가요? 그러면 x는 1하고 y는 2 그리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xy축 그리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왜 그리는 건데? x축 y축과 뭔가 뭐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 xy축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고 이제 추가로 뭐가 필요하겠니? 친구들 제 친구 없나요? 네. 자,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y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얘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 위를 움직이고 시작한 지점만 변경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런 점에서 얘가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걸 찾는다는 건 뭐냐면 이 점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뭔지를 알아야겠구나. 근데 이 점은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분수함수 위의 점이잖아요. 언제 마이너스 1 되겠어요? 3분의 2? x가 3분의 2여야 마삼 나오면서 마이너스 1 되죠? 3분의 2, 마이너스 1이다. 즉, 이 2분의 a란 놈이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a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냥 나의 점수죠. 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알았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위에 한 점 p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루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 상황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y는 루트 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2분의 1 x 플러스 2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x절편을 지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뭔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이래도 되냐 니네? 만나면 어떡할래? 접하면 어떡할 거고? 물론 이제 단연간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경험으로 안 만나니까 그냥 안 만나게 그리는 건데, 선생님 저희도 4년간 그려봤는데 안 만나더라고요. 만약에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연립해서 실근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제 생각에 애매하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애매하다고 판단되진 않고 뭐 이 위에 한 점 p 뭐 이 p를 이렇게 잡으면 x축의 평행인 직선 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여기를 q라고 하자.
그럼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y좌표가 사실 변수가 되는 건데 일단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하고 똑같겠어요? 이 둘 다를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원래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 같잖아요. 그리고 y는 2 더하고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고 2 빼면 되죠. 예. 그리고 x는 ky 교점을 ex-2 p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그림 자체가 y는 x에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편하죠. k 집어넣어서 풀면 되니까. 진짜 그런 거 한번 봐볼래? 너네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 2k-2,k라고 잡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k 될 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라?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얘를 k제곱, k라고 잡을 거 아니야. 뭐라? 아, 진짜 저 문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그냥 y는 x에 대칭시키니까 갑자기 무리함수의 문제가 됐다 이런 뜻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PQ의 길이는 두 문제 모두 다 뭐예요? K의 제곱에서 2K-1을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K는 얘가 원래 직선 위의 한 점이었는데 만나는 점 Q라고 했으니까 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그냥 2차 함수의 최소값인데 1일 때가 최소잖아요. 대칭축의 위치가 정의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 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은 1이죠. 이걸 뭐 또 표준형 고치고 말고 해. 대칭축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되겠죠? 예. 근데 이 아이의 원래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다는 거지. 동의하겠니? 그래서 무리함수 문제를 풀 때 무리함수는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데 이런 무리함수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불러요. 고등수학 하에서 나오는 무리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의 역함수하고 반원. 2차 함수의 역함수는 근호한이 x에 대한 1차식이고요. 반원은 근호한이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이게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 계속 통용됩니다. 즉 수학2까지 무리함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호한이 1차식이면 2차 함수의 역함수, 근호한이 2차식이면 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반원 같은 경우에 평행이동 돼 있으면 반원인지도 몰라본 학생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자, 다음. 네. 15번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이 문제보다는 15번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15번은 물론 고지고대로 풀어도 사실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고지고대로 풀어도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얘가 지금 어쨌거나 우리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평행이동하면 기울기 바뀌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얘 모양을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아닌데요. 저는 이게 존나 좋은데요. 그럼 할 수 없는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즉 fx 플러스 3을 생각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개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그럼 gx 플러스 3을 생각해야 되니까 mx 플러스 3 플러스 2 가지고 문제 풀면 될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없죠? 평행이동을 해도 도형의 크기, 길이, 기울기 이런 것들 안 바뀐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푸는 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닐까 싶고요.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훨씬 쉽잖아. 이렇게 풀면 fx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y축에 대칭이 되게. 선생님 안 대칭인데 죄송해요. 예. 대칭이라고. 아니. 아이씨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해줘요. 알았죠? 예. 자, 얘가 지금 y는 fx 플러스 3을 그린 거고 gx 플러스 3을 생각하면 되는데 gx 플러스 3 어딜 지나죠? 마이너스 3,2를 지나죠? 예.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에 마이너스 3,2가 있다고 하죠. 마삼을 넣어보면 저게 2루트 3이 되거든요. 2보다는 큰 값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3,2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gx 플러스 3이라는 놈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세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이게 임계점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니? 두 점이구나. 지금 세 점이 아니고 두 점이죠. 예. 그럼 이때 두 점에서도 만나고요. 언제도 두 점에서 만나냐면 이때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왜 조금만 더 틀어지면 두 점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빼먹어 질문한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 m이 0이에요. x가 평행할 때. 여기 조금만 틀어지면 세 점이 되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틀어줘도 세 점이 되잖아. 정말 무슨 말 이해하겠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틀어져가지고 이 문제 그래서 어렵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그래프는 항상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한 연장하랬죠? 그럼 무한 연장하면 무리함수도 무한 연장하면 지금 현재 두 점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 점이 되는 거 아니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지금 현재 두 점처럼 보이지만 무한 연장하면 결국 세 점이 되는 거예요. 다은이 알겠나?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히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조금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조금만 그려진 거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는 다 연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연장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때 m은 0이죠. 이거 발견 못하면 개수의 지장이 있잖아 지금. 이거 못 찾은 애들 틀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힌트가 있잖아. m의 범위가 아니고 m의 개수, m이 몇 개 있다 그랬어. 그러면 기울기가 적어도 범위로 존재하는 건 아닌 거지. 특정 점을 지날 때인 거잖아. 이때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죠. 그럼 이때 m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데 이때 m은 판별식을 안 쓸 수 없겠죠.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루트 2x, 2루트 x 이놈하고 m x 플러스 3 더하기 2 이거 판별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짜증나는데? 예, 짜증나는데 어쩔 거야. 판별식 써야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4x는 얘를 mx 더하기 2 마이너스 3m 하면 좀 나은가? 비슷한 것 같지 않니 얘들아? 큰 의미 없는 것 같죠? m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배 2 마이너스 3m 곱하기 m x 더하기 2 마이너스 3m의 제곱 이런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냐가 돼? 응? 아 그러네. 플러스 3m이네요. 이렇게요. 판별식 쓰는 거 그냥 안 할게요.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겠죠? 네, 판별식은 0이다 하시면 n값이 2개 나올 거예요. 왜 n값이 2개 나오냐면 방금 제가 뭐 했어요? 이 상태의 식을 이렇게 양변을 제곱했잖아요. 양변을 제곱한다는 건 뭐냐면 이쪽도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아래쪽에서 접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야. 2개 나오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 음으로 나올 거야. 그 중에 음은 버리고 양을 선택하면 돼요. 예. 걔가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 나옵니다. 알았니? 그래서 개수는 3개이고 모든 합은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좀 짜증나는구나. 그래프는 편하게 그렸는데 평행이동. 예. 그리고 판별식이 좀 짜증나는군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아마 답은 나와야 정상이지만 우리가 그래프 좀 쉽게 그리려고 평행이동에서 그렸잖아요. 근데 위치관계라는 건 평행이동 이전에도 동일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짓을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양아치예요? 네, 양아치예요. 이때만 원래 위치에서 판별식을 쓰자 이거지. 어차피 위치관계 동일할 거니까.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쉽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뭐 평행이동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기 이게 편하니까 평행이동을 하고 그리고 판별식은 평행이동 상태에서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평행이동 이전의 상태에서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아무 차이 없다는 거. 예,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문제 너무 성의 없게 낸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선생님 충분히 성의가 있는데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자마자 든 생각이 둘 다 우함수 아니니? 내 머릿속에 막 짝수함수, 홀수함수 이딴 거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우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식이 바뀌지 않는 함수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그럼 y축 대칭이란 말이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니? y축 대칭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뭔 말이냐 그럼 이게? 교점도 y축의 대칭 아니에요? 교점도 y축의 대칭이잖아. 그러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 근데 y축의 대칭이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y축의 대칭으로 재는 거니까 x좌표의 차로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라는 걸 보고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하고 2일 수밖에 없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죠? 1루트 마이너스 똑같은데 교점이니까 y좌표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2 마이너스 1 이게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다고 볼 수 있다고. 그지? 그럼 2는 a 마이너스 2니까 a는 4다. 약간 어떤 느낌이야? 내 생각엔 그림 그리라는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려고 막 절대값 막 주다 보니까 이게 우함수가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다.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근데 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져 버리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겠냐가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선생님 고지고대로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뭐 딱히 못 그릴 건 없는데 예. 굳이 그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지. 알았죠? 예. 실제로 뭐 그리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y축 대칭이니까 y축 우측이라고 하면 얘가 그냥 x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1,1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 근데 y축의 대칭이니까 이쪽도 있다 이런 느낌 아니야.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모양의 평행이동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칭이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근데 이것조차 그릴 가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일 뿐이지. 알았니? 이해 가요? 예. 그러면 이런 풀이를 하려면 너희가 보자마자 이거 우함수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우함수인지 알았을까? 나는 기계야. 함수만 나오면 마이너스 x 넣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절대값은 그대로고 부호 반대로 바뀌면 기함수. 그 다음에 함수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우함수란 말이야. 그걸 잘 써먹어. 왜냐면 문제의 제한 조건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적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은 조건으로 답을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특징들이 주로 그래프적 특징이 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함수나 기함수 아니면 선대칭이나 점대칭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쉬운 풀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지. 알았니? 알았어? 창성아
나 사탕 하나 들고 와. 물어. 빨리. 이 앞에 있어, 옆에. 이런 거는 뭐 있잖아. 그 근호가 있었잖아. 근호가 없네. 근데 답에는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알아봤어야지. 왜냐면 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a의 제곱하고 a분의 1 제곱하고 2 남는단 말이야. 거기서 4를 빼버리면 빼기가 붙은 거잖아. 그럼 a-a분의 1의 제곱이 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실제로는 a-a분의 1의 제곱이라는 얘기고요. y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건 b-b분의 1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문제는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저 식을 써보면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다. 이거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얘들 부호가 다르게 나오겠네요.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 아니야. 그제?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a분의 1 b 더하기 b분의 1 그대로 두고 얘는 양수라서 그냥 나오고요. 뒤에 건 음수라서 부호 바꾸면서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 이것도 전개해보면 가운데 항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부호가 마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2배가 답이 되겠는데 그래서 2배 ab 더하기 ab분의 1이다. 그러니까 앞에 걸 전개하지 않고 식을 쓴 이유가 뒤에 거랑 지금 뭐가 소거될 것 같아서 전개 안 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건 지금 물어보는 게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냥 이거 물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도 틀리니까 외우고 시키는 건데 이게 왜 이래요?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게 왜 이러냐? 얘가 의미가 뭐예요?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좌변은 제곱해서 x의 제곱이 되는 수 중 양수라고 적혀있는 거야. x가 양수 아니에요? x가 왜 양수야? x가 음수일 수도 있지. x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답은 양수로 나와야 된다고. 아 그럼 x의 절대값 씌우면 되겠는데 이게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야.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연산 안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x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실수하기 좋으니까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라고. 알겠니? 알았어? 23번 볼게요. 창성이 정신 들었어? 여기 좀 탁한 것 같긴 해서 진짜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얼마나 더 졸잖아 지금. fx 무리함수 gx는 분수함수 이거요. p가 양수라는 건 뭘 뜻하지? 이거야. 근데 이거 하지 말고 감수함수라고 해보면 어때요? 그 있잖아 평행이동이 없으면 애들이 아 선생님 1, 3, 3면은 그려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평행이동 있으니까 얘가 x는 4고 얘는 y는 q니까 1, 3, 3면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감수함수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이쪽이 그려지면 증가함수 되거든요. 괜찮았냐?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fx는 지금 뭐냐면 두 함수의 정의역을 마일과 3으로 고정했을 때 치역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집합 A는 fx의 치역이고 집합 B는 gx의 치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gx는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의 범위가 뭐예요? 마이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0이고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인 2예요. 그럼 gx의 범위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보면 gx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감수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수함수니까 마이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이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p 플러스 q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게 최소값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2다.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p는 2분의 5 q도 2분의 5 같은 값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5 될 겁니다. 알았니? 그래서 딱히 그래프의 개형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치역이 일치한다를 이용하는 문제였어서. 알겠죠? 그리고 니네 그 무리함수도 여러 종류가 있고 분수함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분수함수가 딱 1차식분의 상수 아니면 1차식분의 1차식만 해서 물어보죠. 무리함수는 두 종류를 물어보긴 하는데 하나는 이차함수 역함수하고 하나는 반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반원은 제외하고 이차함수 역함수를 물어보는데 이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전부 다 가역적인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요.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뭘 배웠어요? 1대1 함수니 1대1 대응이니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소재로 좀 실습을 해봐라 이런 관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미분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수함수나 무리함수 우리가 대하는 시각은 얘들 언제든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지. 그잖아. 그러면 증가함수 아니면 감수함수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24번 볼게요.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게 1대1 대응 조건을 내세우는 문제가 1대1 함수 조건만으로 풀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다고.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1대1 대응 조건을 써야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렇다면 1대1 대응 조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윤지가 말해줄까? 1대1 대응? 그럼 1대1 함수의 조건은요? fx는 fx랑 다르다. 엄청난데요? 왜냐면 이 학생이 지금 뭘 외우고 있냐면 기억, 니은, 디귿, 정오, 판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기를 외우고 있어요.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말 이상하냐?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 걔는 뭐하고 똑같은 문제야? 얘하고 똑같은 명제 아니니? 그제? 자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는데 이거를 대응으로 뒤집은 걸 하도 물어보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로 답변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같은 y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같은 x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수학에서 같은은 하나의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얘도 하나의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대응한다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함수가 될 조건의 느낌 아니냐? 함수가 될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수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두 번째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한다. 근데 선생님 이건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대응한다 라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만든 이유가 함수의 가역성 때문이에요. 거꾸로 봐도 함수냐 이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의 조건은 뭐냐면 거꾸로 봐도 함수가 될 조건을 만족하냐 이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봐도 함수가 될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공역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정역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걔들이 모두 x하고 대응하고 있어야 되지. 그걸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하나의 y에 반드시 하나의 x가 대응해야 함수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 무슨 특별한 새로운 조건이냐? 아닙니다. 그냥 거꾸로 봤을 때 함수가 될 조건이에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함수가 될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대응한다만 통과한 i를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이것까지 통과한 i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수의 가역성에 기반해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조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1대1 대응의 조건을 기억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잔소리 그만하고 풀게요. 근데 이걸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데 무리함수는 지금 어디 출발하나요? 4,3에 출발하지. 어디로 가? 왼쪽 위로. 야, 이것도 막 버벅거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죠? 예. 그 무리함수는 시작 지점하고 뻗어나가는 방향만 알면 되거든요. 물론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더 좋긴 한데 루트 마이너스 x를 x축방 4만큼 y축방 3만큼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그냥 근호환이 0 되는 값 있지. 그게 시작 지점이거든. 그럼 4,3이잖아. 그러면 4,3에 출발할 거야. 그런데 방향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x의 계수의 부호가 왼쪽과 오른쪽을 결정해요. x의 계수의 부호가 음이면 왼쪽, 그 다음에 양이면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곱근 앞에 있는 부호가 생략되어 있지만 플러스죠. 이게 위냐 아래냐를 결정해요.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위예요. 그래서 얘는 왼쪽 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이렇게 왼쪽 위로 가는 아이예요. 이해되니? 여기가 지금 x는 4인데 4의 우측에는 시작점 비어있네요. 저기 등호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4의 오른쪽을 이제 뭘로 이해해야 돼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않냐 아가들? 네.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이게 1대1을 깨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1대1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칭축은 4보다 왼쪽에 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대칭축이 4여서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만 선생님 이렇게 이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우린 고1 과정이니까 연속함수만 나와야 돼서?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데 지금 공역에 대해서 R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치역도 R이죠. 그러면 대응하는 모든 Y가 모든 실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Y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즉 치역과 공역이 같다 조건에 위배되고 그렇게 굳이 보지 않아도 가역성을 이용해서 R에서 R로의 함수 즉 역함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함수가 아예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불가능하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야 된다. 대칭축은 여기 자체가 대칭축이 되고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어도 별 상관없다 이거예요. 알겠지? 그럼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a잖아.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두 함수가 사실 이제 저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위에 식에 4를 넣은 거와 아래 식에 4를 넣은 게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다. 이 소리니까 b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인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4a 더하기 b요? 그럼 4a 더하기 b는 뭐가 될 거냐면 이거 전개해야겠네. 마이너스 8a니까 4a 더하기 17 아니 19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네.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5죠. 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a는 2예요. 그런데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4가 있을 거니까 그래프는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최소값은 얼마다? 15다. 이렇게. 이해하겠니? 안 어렵죠? 예.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에서 1대1 함수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이용해야만 문제가 풀리게끔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고요. (27번) 이런 문제 그래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이거 역함수 구해야지,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얘 역함수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2분의 1배의 역함수는 당연히 2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뭐냐면 fx와 y는 2x의 교점이 2개가 되는 조건을 찾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fx의 역함수하고 y는 2x의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에서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는 것과 그냥 fx하고 y는 2x의 교점을 세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해하겠니? 그래서 여기서 굳이 저거의 역함수인 무리함수를 그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y는 2x라는 직선이 이미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 2차 함수는 어떻게 요 k에 따라서 y 절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면 제일 작은 거야. k가 제일 작을 때. k가 제일 클 때는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직전까지가 제일 큰 거야. 그럼 접할 때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지날 때는 어차피 여기가 지금 0,k인데 알지 않니? 0,k인데 이게 0,0이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k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일 작을 때는. 알겠죠? 접할 때만 판별식. 어차피 판별식 써야 되니까 역함수 안 구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 지금. 이게 무리함수를 구했으면 또 뭐 하겠니? 또 제곱합 또 2차 함수 만들고 있겠지. 쓸데없이. 그죠? 예. 근데 k가 2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접하는 거니까 한 점이에요. 두 점 아닙니다. 그러면 범위를 0에서 2의 등호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 k는 2개이다. 이렇게 2까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2일 때는 한 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호환이 1차식인 무리함수를 2차 함수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진짜 2차 함수 역함수잖아요. 물론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서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알겠죠? 예.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뭐가 중요하냐?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게 중요하죠? 얘 2분의 5, k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죠. 이 함수 무슨 함수? 증가함수. 왜 갑자기 선생님이 증가함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증가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y는 x에서 발생한다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y는 x. 감수함수이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수함수이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당연히 2분의 5, k가 여기 위에 있어야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면서 최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k가 작아지면 이게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만나긴 만나더라도 이 A, B의 길이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인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대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해하시죠?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2분의 5, k라고 왜 여기 이렇게 적혀있냐? 여기가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2분의 5, 2분의 5니까 실제로 k가 2분의 5인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루트 2x-5 더하기 2분의 5는 x다. 이거의 교점인 거지? 그지? 이거 이렇게 풀면 어떨까? 루트 제곱하지 말고 2x-5가 공통인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게 0이다 해서 x는 2분의 5 하나 나오고 이게 0이다 해서 x는 2분의 9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 점은 2분의 9, 2분의 9죠. x편의 차가 얼마니까? 2니까 답은 2루트이다. 기울기 1이니까요. 또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있는 친구 없죠? 하지 마라. 하지 마. 두 점 사이 거리의 공식은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기울기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알았니? 태연이 시차 적응하고 있어? 너 언제 왔니? 응? 엊그제 왔다고? 빡세겠네. (31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죠. 31번 fx는 루트 x 플러스 2 gx는 직선의 형태예요. 루트 x 마이너스 2는 저거 평행이동하는 거죠. fx를 만족한다.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정확히 무슨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보면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함수가 떠올라요. y는 fx-2라는 함수가 gx보다는 아래에 있고 y는 fx라는 함수가 gx보다는 위에 있구나 이런 관점인 거죠. 근데 fx-2라고 해봐야 어차피 루트 x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럼 루트 x가 왜 더 아래에 있나요 선생님? 당연하죠. 루트 x는 이렇게 나가고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나가니까 더 아래에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범위도 나와 있으니까 1부터 2까지만 끊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밖에 안 필요한 거야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보면 다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지.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잖아? 그러면 fx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이 값 다 할 수 있잖아요. 1, 루트 3이고 여기 이 값은 2,2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fx-1이라는 값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이 값은 1,1이고 여기 이 값은 2, 루트 2라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이것만 다 그렸어. 그러면 gx는 그냥 직선의 형태잖아. 이 직선이 이 둘 사이에 1과 2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만 존재하면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제? 그런데 G1 더하기 G2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사실상 G1, G2가 모두 최대여야 할 거 아니야. 모두 최대라는 말은 직선 자체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직선 자체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곡선보다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곡선보다 위에 있으려면 당연히 직선은 이렇게 그려줘야죠. 선생님 P는 얼마고 Q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나 이게? 왜냐면 교점이기 때문에 얘가 G1일 텐데 교점이기 때문에 얘가 G2일 텐데 그러면 G1 더하기 G2의 최대값은 2 더하기 루트 3인 거죠. 이미 적혀 있어요. PQ를 구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것도 또 생각이 없으면 기울기 이용해서 P 찾고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교점이니까 G1 이미 알고 있고 G1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PQ가 뭔지 몰라도 G1과 G2가 뭔지는 알아요. 답은 2 더하기 루트 3이죠. 이해하겠냐 아가들? 이해하겠어? 네. 넘어가도 되죠?
여기 뭐야? 깜놀. 32번 같은 건 절대값 섞여 있다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보시면 0이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각해 보시면 2x네요. 그러니까 이때 y는 이렇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 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곡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fx가 저 y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블링 됐으니까, 루트 2배 됐으니까 이 정도 그릴게요. 약간 과장해서 그리긴 했어요. 왜냐면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움직여야 돼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y는 x 플러스 k를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러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가야겠죠? 이러면 세 점에서 만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K는 0인 거 하나 이미 아는 거고요. 저기 접하는 K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또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K는 루트 2X 다 잡으시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K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이때 K는 2분의 1이다. 둘 다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둘 다 안 들어가야죠. 둘 다 교점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야, 얘는 제곱을 하지만 K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왜 그러겠냐? 여기 제곱을 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다고 한들 내가 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이 이렇게 정직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면 꼭 식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식이 지시하는 게 올바른 거야.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던데 이게 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식이 말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어쩌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일부러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줘요. 너네 원방에서도 풀었었잖아. 맞아? 그래서 손으로 그렸을 때 안 지나는 것 같은데 식 계산해보면 지나. 지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은 다 계산하셔야 한다는 거. 33번은 좀 일단 이 문제가 약간 독특한데 뭐가 독특하냐면 얘랑 얘는 합동이에요. 합동이지. 왜 합동이냐면 얘 그 기본 그래프는 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랑 원래 어떤 아이냐면 원점 대칭인 아이야. 그잖아. 근데 얘를 x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4일 거라고. 그럼 원래 원점 대칭이었는데 원래 건 가만히 있고 나머지 4만큼 이동했어. 그럼 뭘로 바뀌는 거야? 2,0의 대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이 2,0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겠어요? 합동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겠냐, 아가들? 네. 두 번째로는 모두 접한다고 했지만 저는 점대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저 원하고 얘랑 접한다만 이용하면 돼요. 점대칭을 내가 이미 써가지고 2,0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저 둘이 접하면 아주 자동으로 접할 거기 때문에 둘 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무리함수는 얘가 나올 텐데요.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하지. 밑에 거 쓰고 싶은 마음이 딱 들진 않죠. 네. 그럼 이걸 연립했을 때 접하기 때문에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즉 중근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연립할 때는 y 대신에 집어넣으면
한별식 쓰시면 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4R 제곱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별로 보통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뭐를요? 곡선이 둘이 합동이라는 사실을. 저는 곡선이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겠니? 하나는 루트 3x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고 이렇게 다 의도를 깔고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겠냐 아가들?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아 그래요.